제가 뵈니까 더 마르셨어요. 너무 요즘 그런가요? 맹활약 하시느라고 혹시 수면 부족? 아니 저 진짜 윤석열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건강이 상하고 있습니다. 내란성 질환으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심판 끝나고 나면 8시간짜리를 다 맞아요.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2배속으로 듣거든요. 아하. 눈도 아프고 귀도 진짜 막 네. 귀에서 피가 날 것 같고. 그래도 네. 가끔 웃겨주는 윤석열이 있어서 조금 더. 그렇죠. 네. 아니 뭐라고 이러면서 다시 돌려보기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맹활약으로 정말 많이 웃고 있습니다. 혼자 뒤에서 키득키득.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아니 어찌 이럴 수가. 김계리 변호사 그 맹활약하는 거 윤곽근 변호사 장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지금 보셨죠? 네. 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건지 믿는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건지 그들이 가장 믿는다고 하는 정영식 재판관. 좀 전에 김계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 보면서 탄핵을 인용할 작정을 했구나. 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아니 현재 재판관들한테 저렇게 대드는 합의의 이유가 뭐가 대든 있을까요? 거죠. 대든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그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이 파면이 된 당일까지도 나는 기각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를 들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면 자신들한테 뭐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제가 돌아올 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윤석열 변호인단은 망상 공동체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망상을 꿈꾸면서 마지막에 대반전을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부로 게임 아웃.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제 이미 봄이 오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기. 그래서 들렸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날씨까지 푹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용할 결심. 네. 직접 변호사시기도 네, 하시잖아요. 네. 진짜 저렇게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헌재나 뭐 다 어쨌든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이제 있는 건데 네. 진짜 그렇게 앞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법심리학 박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련 논문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변호인들이 판사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그냥 나의 의뢰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실제로 이 재판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뢰인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의뢰인 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 저기서 윤석열이 변호인단을 좀 지휘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해라라고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그렇죠. 좀 계속 전에도 팔로 막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다급하게 치면서 코치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리인단을 꾸리는 거는 당사자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변호인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그만두거나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변호인단들은 거의 윤석열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계속 산으로 가는 것도 역시 이제 거의 윤석열의 지휘를 받고 있고 그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지금 나른한 오후 시간 이제 식사 마치고 막 다시 업무에 복귀했든지 뭐 이렇게 아주 나른한 커피 한 잔 땡기는 시간인데요. 벌써 3,100분께서 이제 막 들어오셨습니다. 비너스님께서 김계리 엑스맨 신용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인가? 김종욱 박사님 응원하는 글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님 응원하는 이지은 민주당 보배 에스텔님 네,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이라고 아닙니다. 이 지금 생방송입니다. 댓글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호수위 달 그림자. 호수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데 신용환님 응원해요.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지은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윤이 직접 변호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같은 파평윤 씨라고 하는 윤곽근 변호사가 특단의 대책. 이분들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비상계엄 내란할 때도 윤석열이 김종현 씨랑 특단의 대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대한 결심. 중대한 결심, 네, 중대한 결심, 네. 뭐 특단의 대책, 중대한 결심, 뭐 비상 뭐 대책 뭐 등등 여러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박사님 이들이 말하는 중대한 결심은 뭡니까? 근데 이자들의 주특기가요. 헌법재판관들 협박하는 게 주특기가 다 네.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나 이제 다 변호인단 다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끝까지 했던 거죠. 저는 지금 하는 행동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해서 네. 탄핵을 기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거냐, 윤석열의 의중은 계속 헌재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네. 소위 헌재 결정 이후에 현재의 불복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분노 이면에 존재하는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네. 저는 계속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행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대응 심리 이걸 응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아니 거죠. 윤석열도 변호인까지. 알겠죠. 못 예. 나올 걸. 네네. 저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제가 볼 때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 범죄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 상황이고 그렇죠. 저는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경 사유를 할 만한 짓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헌재를 해서 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 죽자사자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도 없는 거고 감경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사재판 네. 과정에서 전 그렇다면 끊임없이 소위 극우 세력들 보수 집단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네. 소위 보수 집단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땐 내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아주 주구장창 먼 미래에 대한 꿈을 네.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망상 공동체다. 진짜 본인 스스로가 진짜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갖다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젠가는 네네 레드킨님께서 하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파면이나 당해라라고 네. 했습니다. 저를 총리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김철원님께서 신용환님 자기 총리감입니다. 탄핵이 우선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중대한 결심 얘기했는데 실체적으로 저들의 머릿속에 중대한 결심 뭐를 그리고 있을까요? 저 앞으로의 국면에서. 네, 중대한 결심이 변호인단 총사퇴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네. 그런데 사퇴야 변호인단에서 알아서 사퇴를 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저렇게 함으로써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네. 해서 이제 재판 변호인단이 없으니 그다음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1주, 2주 기다려달라라고 할 의중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헌재 심판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탄핵 심판에서는 사인일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변호사를 반드시 이제 선임을 해야지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헌재법 25조 사망.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변호인일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네.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강제주의 예외가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국가기관일 경우에도 예외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인 맞습니다. 거죠. 윤석열 개인으로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 심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네, 네. 꼼수를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지 네. 하승수 변호사님이 직접 본인 스스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접 혼자 헌재를 네. 수행해봤다라는 네, 네. 걸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아마 그런데- 2월 네네. 18일 날 그럴 것 같아요. 네. 난 변호사 자격증을 상실했다. 네. 윤석열이. 나는 대통령직을 하고 싶었는데 니네들 다 잘랐잖아. 그러니까 나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야겠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얘기를 막 네. 해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할 수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농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은 전혀 안중이 없는 거죠. 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길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을 벌이고 있고, 그 김계리 그 변호사 막 야 그만해, 너 더 네. 나가면은 나 작살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국민들이 보면 저자들이 진짜 어떤 짓을 하는지 거기에 막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예를 들면 충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만 국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국민과 무관하게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저자들은 진짜 거짓말하는 공동체 문화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왜 저럴까? 저는 아직도 좀 미지수예요. 네. 저것들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변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깐 또 보태면 정말 그 이제 지난번 7차 때 나왔었는데요.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과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신문을 할 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리인 측에서 21대 총선에서 이미 그 무죄로 다 선고가 난 판결문까지 다 있는데도 그런 네. 내용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서 이것이 문제가 없겠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증인도 너무 황당해서 내가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다 네. 무죄 나왔는데 맞아요. 네. 판결문을 내가 부인하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한 이유가 이거는 21대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들 그것이 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정말 부정선거를 굳게 믿고 있는 극우 세력들에게 그래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맞습니다. 라고 믿음을 주기 위한 거 아닌가. 네. 자기 지지자들 결집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